네, 안녕하세요. 김지영의 트로토피아를 진행하고 있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가수면서 프로골퍼이기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허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허성 네,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직업은 이제 이 가수로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잘못하면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또 허송이다 보니까 이름을 허송세월 안 보내려고 열심히 운동을 또 준비해서 KPGA 프로 정혜원 프로에 제가 도전해서 당당히 이렇게 합격을 한 가수 허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KPGA 프로 되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KPGA 정예원 프로가 아니라 세미 프로, 중 프로라고 하는 그걸 따셔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연예인 중엔 처음 아닌가요? 예, 지금 정혜원으로 이제 그 세미 제도가 김국진 씨, 최용림 씨, 또 이훈성 씨, 또 홍윤섭 씨. 네, 홍여섭 씨라 또 그 탤런트 한 분이 또 계신데 그분들이 할 때는 이제 준 프로 말 그대로 이제 세미 프로였는데 세미 프로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정혜원 또 투어 이렇게 일부 투어 이렇게 가는 바뀌고 나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말 그대로 제가 합격했다는 거는 그냥 미라클이라고들 얘기해 주실 만큼 좋습니다. 네.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경쟁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굉장히 옆에서 많은 서포트를 받으며 네네. 예, 또 젊은 친구들이랑 체력도 좋고 근데 그들과 경쟁해서 사실은 이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 보통 18 그리고 25 요 정도의 아이들 프로 선수를 하는 꿈꾸는 아이들이 그런 나이인데 저는 이제 한갑이잖아요. 한갑인데 도전한다는 자체도 물론 무모한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몰래 좀 도전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한갑에 도전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이 먹고 우리 이렇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우리도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이 왜 왔나 이런 눈초리도 보는 것들도 갖고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나름 정신력으로 이겨냈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도전하는 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나이는 먹었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제가 4번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계속 본선을 올라갔어요. 왜냐면 157명 중에서 27명 안에 드는 그게 상당히 예선전이 어려운데 4번을 연속으로 본선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용기를 주고 본선을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연속 본선 올라가는 거는 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한테는 남들이 봤을 때 무모했지만 저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4번 만에 이제 제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골프를 시작한 나이가 좀 늦었던데요. 44세. 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이걸 선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가 이제 가수지만은 골프 행사를 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매년 골프 행사가 거기도 남들보다도 외국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골프를 접하는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저타수로 이렇게 남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 쳤던 것 같습니다. 네. 7번 아이언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연습을 하셨길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었는지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를 처음에 그 골프를 알게 해주신 분이고 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스승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연습 방법이 빈 스윙으로 일단 동작을 이렇게 가는 골프라는 게 채가 아이언 헤드가 지나가는 이게 길이 있잖아요. 스윙을 할 때 그 길을 만들기 위한 그 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언 7번으로 지금 볼을 제가 이제 뭐 볼을 똑딱불도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볼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 스윙 가는 내가 돌아가는 어떤 궤도의 그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아이언 7번을 그분이 이제 주셔가지고 이걸로 아이언 7번을 하루에 빈스윙을 50개씩 아침 50개
저녁 50개씩 해서 기본 100개인데 더 해도 되는데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가 있다라고 알려줘서 눈을 감고 하루에 보통 한 3시간씩을 7번 아이언으로 스윙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네네. 일어나자마자 이제 또 7번을 잡고 빈 스윙을 또 한 30분 정도 하고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하루에 한 개씩을 늘렸어요. 하루에 한 개씩을 늘리니까 처음에는 30분도 안 됐던 스윙이 결국은 제가 1000개까지 1000번을 스윙을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고 연습장을 가서 기본기 10m, 20m에 대한 똑딱볼도 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제 이 몸에 있는 작은 근육들 있고 큰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그 7번 빈 스윙이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프로 선발전에서 통과한 사람 중에 네. 최고령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56세였는데 네. 지금 만 60세에 어쨌든 간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뤄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나이도 한갑에 제일 최고령 접수자지만 또 키도 최단신 접수자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열심히 노력해서 되고 나니까 제가 3번 떨어질 때는 정말 야, 여기까지가 본선 올라가는 것까지가 내가 한계인가 보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만해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됐고 또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본선 올라가서 3번 떨어지면 4번째서부터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제 그만하고 운동 잘 치는 거 아니까 좀 이제는 몸을 생각해서라도 좀 쉬어라. 이렇게 주위에서 하시는 분들, 지인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번만 좀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 골프 접수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그냥 뭐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물질적인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 이게 예선전 가면은 150에서 200 정도 이제 예선전에서 떨어지면 그 정도면 되는데 본선을 올라가니까 또 영암까지 가가지고 한 그게 400에서 500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주위 분들이 한 처음에는 같이 라운딩을 했을 때 많이 언더파도 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봐. 처음에 이런 식이었는데 3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4번째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참 남들보다 좀 기쁨도 이렇게 한 더 몇 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약간 도전 정신이 좀 남다르신 편이에요, 평소에? 보통 이제 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작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결단력이라든가 조금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좀 더 있어요. 아, 그게 있는데 진짜 작은 고추가 매워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좀 키가 작으니까 이제 좀 네. 자격지심도 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면 뭐 덩치도 덩치지만 키가 저보다 목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요. 이게 내가 과연 저 친구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분도 있지만은 꼭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어떤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프로 골퍼가 되셔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도움도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레슨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할 텐데요. 이제 첫째 이제 제일 효과가 나는 건 골프를 이제 아마추어로서 언더파를 치면 그냥 참 아마추어로 정말 잘 치네 하는데 이제는 프로가 되고 나서는 오비를 내도 이렇게 프로샷이잖아요. 어쨌든 아마추어로 오비가 나면 뭐 아마추어가 그렇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프로가 되고 나니까 뭔 어떤 샷을 해도 다 멋있게 봐주시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를 그동안 골프 행사나 이런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행사를 주셨던 분들이 일단은 말을 안 했는데도 이제 개런티가 이제 일단은 더블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프로 골퍼가 오셔가지고 직접 노래하시니까. 네네. 네. 그리고 프로지만 이제 노래도 이제 행사 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노래도 뭐 한 곡 더 불러달라, 한 곡 더 앵콜도 더 많이 외쳐주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다른 연예인들이 사실 코로나 때 제일 다른 직업들도 자영업자들도 어려웠지만 가수들, 연예인들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행사가 없어서. 네, 행사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3년 동안을 10원 한 장을 못 버는 연예인, 저도 그랬지만은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골프라는 달란트가 있어서 골프로 주위 분들 레슨도 해서 또 생활도 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좀 저는 또 그래도 좀 덜 어려웠는데 많은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네. 그 트로트 가수가 처음 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가수가 목적이고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뭐 멀리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이 이제 고향인데 강원도 홍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른 저희 또래 친구들은 학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소를 끌고 뭐 풀을 먹이러 간다든가 아니면 소풀을 빌어 간다든가 뭐 아니면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논밭으로 가서 부모님들을 도와주시곤 했는데 초등학교 때 얘기시죠? 네네. 근데 저는 가방을 놓고 이제 카세트를 메고 기타를 메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이제 동네 분들이 지어주신 건데 이제 배짱이라고 이제 지어주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셨죠. 왜냐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음악을 할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음악에 대한 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딴따라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쓸 만큼 그쵸, 음악 쪽이 좋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동네에서 저희 어머님은 그게 좀 많이 부끄러워하시고는 그랬지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게 음악을 하면 날라리가 되고 뭐 막 속썩이는 부모님들을 속썩이는 그런 자식이 됐다면 저는 거꾸로 착한 음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라 해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름 칭찬받는 그런 음악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죠. 네. 가수 활동을 86년에 가요제 같은 데 입상하셔가지고 네네.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요제 이제 처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가수들이 되려면 가요제라는 게 이제 가수 등용문이 됐었죠. 그래서 가요제들을 많이 나갔습니다. 네. 네, 그 가요제 이름은 기억 못 하시고요. 모 방송국의 신인가요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아진이 경기도 대표,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 쌍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처음 알았는데. 예, 그래서 쌍둥이라서 경기도 대표로 수아진이 참석을 했고 또 저희들은 이제 서울 대표로. 그 쌍둥이 형제랑 같이요? 예, 그때는 저도 이제 동생도 1집 음반까지는 가수 생활을 했어요. 아,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저는 이제 그때는 저는 본명이 네. 허일송, 네. 동생은 허이송. 그래서 일송, 이송 그래가지고 음반을 냈었죠. 아세아 레코드사에서 네. 음반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속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그게 86년도예요? 네네. 86년 그러면 첫 앨범이 정규 앨범은 첫 번째 만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2000년에 냈던 건데 예, 이제 86년에 낸 거는 그럼 정규 앨범이 아닌가요? 그때는 이제 동생하고 할 때의 음반이고 제가 이제 듀엣 앨범이구나.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활동할 때 예, 솔로로 하면서 이제 솔로 앨범으로는 2000년에 낸 게 처음인 거고 네네네. 네. 그런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활동은 1986년에 시작하셔서 그때 네. 듀엣 활동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LP판이 나올 시기여서 네. 그때 이제 요즘은 뭐 간단하게 CD가 나오지만 그때는 이만해가지고 LP판 그때가 오히려 더 정겨웠던 것 같아요. 아시아 레코드 꽤 큰 레코드사인데 네. 그 당시에 지구 레코드 아시아 네, 레코드 몇 개 오아시스 없었잖아요. 또 오아시스. 지구 아세아 중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세아에서 뭐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여운이라는 가수들 뭐 활동할 때니까요. 예, 그때 활동할 때 저희도 이제 나름 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트로트 제도보다는 지금이야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로트 해가지고 트로트가 뭐 붐이지만은 그때는 트로트 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는 어린 그때는 애들이 트로트로 앨범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는 이제 선생님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가요제 나오자마자 이제 보통 얘네들은 뭐가 좀 노래도 잘하고 뭐 하면 가요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작곡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지켜보시고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가는 그때 그런 당시인데 저희는 사실은 트로트를 하는 가수들은 아니었는데 돌아와요 부사랑에 작곡하신 황선우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일송이송을. 네네 그래서 트로트를 이제
가지고 음반을 내셨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기 좋아하는 음악을 해서 열심히 했을 텐데 저희가 하기 싫은 트로트를 자꾸 시키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좀 어디 좀 잠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성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지금 외모를 보니까 그때 당시 만약 20몇 살 때면은 되게 꽃미남이셨을 것 같아요. 그 쌍둥이 형제도 마찬가지고 예, 예쁘장하게 생기셨을 것 같은데. 예, 귀엽다는 거는 이제 좀 일단 우리 그 시골에서 어떤 동네 누님들이 하여튼 귀엽다고 많이 이뻐해 주셨죠. 네, 네.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은 날 몰라도 내 마음 알 순 없어도 어서 내게 오세요. 사랑을 드릴게요. 움츠린 어깨를 펴고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이젠 또다시 이별은 없을 거예요. 몰라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내 맘 모르시다니 이 슬픔 이 마음 언제까지나 나 당신 사랑할래요.